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잠시 뒤 검찰에 소환됩니다. 전직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 전 대법원장은 출석에 앞서 대법원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될 검찰청사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등 기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근처에서도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경찰 700여 명이 배치됐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 욕지도 근처 해상에서 14명이 탄 낚싯배가 전복됐습니다. 현재까지 9명이 구조됐지만 1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조재범 전 코치 외에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현역 선수 2명은 조만간 기자회견을 열어서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올해 최우선 국정 목표는 경제 혁신과 고용 회복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 함께 잘 사는 포용 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사람 중심 경제의 정책 기조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극한의 대치로 치닫던 파인텍 노사 협상이 노조의 고공농성 426일 만에 타결됐습니다. 노사 양측은 어제 오전부터 20시간 넘는 마라톤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굿모닝 YTN 3부 시작합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늘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와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사사처 사법부 수장 조사에 일찍부터 집회 참석자들과 취재진이 몰리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자,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청으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대법원에 먼저 들르는 거죠?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오전 9시 반에 검찰에 출석합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7개월 만에 의혹의 정점에 있는 전직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건데요. 취재진도 새벽부터 검찰청사 앞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에 출석하기에 앞서 대법원에 먼저 들러 입장을 밝힙니다. 다만 건물이나 정문 안쪽으로 들어가진 못하고 대법원 정문 앞에서 대국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6월 1일 이른바 놀이터 기자회견에서 결백을 주장한 뒤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는 장소로 검찰 포토라인을 거부하고 대법원을 선택한 겁니다. 오랜 기간 근무한 친정격인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는 차를 타고 길 건너편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취재진 질문까지 대법원 앞에서 받기 때문에 검찰 포토라인에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검찰청사 안으로 바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현장이 조금 소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양 전 대법원장 출석을 앞두고 대법원 인근에서 각종 집회가 예고된 만큼 새벽보다 조금씩 사람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별다른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는데요. 출석이 가까워질수록 긴장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법원 노조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야 할 곳은 검찰 피의자 포토라인이라며 혹시라도 대법원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이 잠시 뒤 8시 반쯤부터 정문을 아예 가로막을 예정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단체들도 어젯밤부터 농성을 벌이는 등 인근에 흩어져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정반대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규탄하는 집회도 열리고 있어서 충돌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인근 경찰도 비상이 걸렸는데요. 경찰은 양 전 대법원장 회견이 예상되는 대법원 정문 앞에 철제 폴리스 라인을 설치해놨습니다. 또 집회 현장과 이동 동선에 경력 700여 명을 배치해 만일화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관심인데 별도로 마련된 조사실에서 진행된다고요? 네, 양 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검찰청으로 이동해 15층 조사실에서 조사받습니다.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이 조사받은 곳으로 검찰이 사법농단 수사를 시작하면서 고위 법관 예우와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새로 마련한 곳입니다. 출입문 맞은편 창가에 놓인 책상에서 검사 2명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 옆에는 변호인인 법무법인 로고스의 최정숙 변호사가 자리할 예정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오늘 새벽까지 100여 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최종 점검하며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무를 맡은 특수부 부부장 검사들이 조사에 투입되고 부장 검사들은 진행 상황을 살피며 수사를 지휘할 계획입니다. 네, 혐의가 워낙 방대해서 조사도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검찰이 오늘은 어떤 부분을 주로 조사할 예정입니까? 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앞서 구속 기소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혐의 전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한 머리이자 정점으로 표현되는 이유인데요. 먼저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핵심 혐의부터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을 지연시키고 결과를 뒤집어주는 대가로 박근혜 청와대로부터 상고법원 설치와 법관 해외 파견 등 도움을 받으려 했다는 게 대표적인 의혹입니다. 이외에도 옛 통합진보당 의원의 지위 확인 소송 등 각종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판사들을 무리하게 법관으로 분류해 인사 불이익을 강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을 빼내도록 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각종 의혹에 직접 개입한 증거는 충분하다며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먼저 강제징용 소송과 관련해 주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억나는 대로 답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 전 대법원장이 관여한 내용이 방대한 만큼 조사는 앞으로도 여러 차례 이뤄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앞서 2부 말미에 속보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먼바다에서 승객 14명이 탑승한 낚싯배가 뒤집혔습니다. 아직 승객 5명이 구조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광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 사이에 한 명 더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인데요. 일단 사고 발생 시각을 말씀을 드리면 VTS 해경교통관제센터에 오늘 새벽 4시 57분쯤 사고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낚시꾼 등 14명이 탄 전남 여수선적 9.77톤급 낚시여선 무적호가 전복됐는데요. 신고가 포착된 장소는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방 80km 공해상입니다. 해경 측은 탑승 명부에 적힌 인원이 14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경 측은 잠수부와 헬기 등을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다만 아직 모든 탑승객을 구조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해경 측은 조금 전인 오전 7시 50분 기준으로 모두 9명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구조자 중에 2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복된 무적호는 갈치잡이 낚싯배인데요.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오늘 새벽 1시쯤 출항했습니다. 보통 갈치 낚시는 먼바다에서 많이 이뤄집니다. 이번에 사고 장소가 욕지도에서 80km나 떨어진 공해상인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백 이후 빙상계에서 또 다른 성폭행 의혹이 제기되며 일파만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들도 추가 폭로를 준비하는 등 체육계 미투 운동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재범 전 코치뿐 아니라 다른 쇼트트랙 지도자도 선수를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빙상인 연대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성폭행 피해자는 대여섯 명. 이 가운데 현역 선수인 2명은 조만간 추가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폭로할 계획입니다. 아직 실명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는 현직에서 선수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성 관련돼서는 소문이라는 건 많았었거든요. 피해자들이 얘기를 안 하면 어려운 거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은 다른 종목에서도 지도자의 성폭력이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계 전반의 성폭력 실태를 전수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심석희 선수의 용기 있는 고발이 체육계의 대표적인 적폐이자 병폐인 성폭력 문제를 뿌리 뽑는 늦었지만 소중한 출발점이 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조재범 전 코치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경찰은 증거 확보를 위해 조 전 코치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C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파일 일부지 탈상고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수 폭행으로 재판 중인 조 전 코치를 엄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22만 명 넘게 동의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됐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심석희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돼 재판을 받는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는 14일로 예정된 조 전 코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 기일을 미뤘습니다. 검찰은 심 선수가 주장한 수차례의 성폭행 피해와 조 전 코치의 상해 혐의 사이에 연관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수사를 통해 공소장 변경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혁신을 통한 고용 창출을 올해 국정 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제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더 적극적으로 비핵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집권 3년차 국정 기상도를 전망해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지난해 고용 부진을 제일 아쉬워했습니다. 고용 지표가 부진했다. 국민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아쉽고 아픈 점이었습니다. 새해 우리 정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1년 반 넘게 몰두했지만 풀지 못한 숙제가 바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입니다. 지난해 노동시간 단축이나 재벌 개혁, 소상공인 지원에서 방법을 찾았다면 올해는 혁신에 확실한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고용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제조업 일자리 감소에 있는데 혁신을 통해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제조업의 스마트화 등 혁신을 통해서 우리 전통 제조업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고 그다음에 또 그 벤처 창업 등을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도 마련해 나가기 위해서 하지만 제조업의 혁신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 바로 고용지표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이행 전망은 상대적으로 훨씬 밝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차 방중이 2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성사되는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좀 더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 경제협력의 필요 조건인 대북 제재 완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더욱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를 위해 북한과 미국이 두 번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상응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도 합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2회 연속 국정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쉬웠던 부분을 반면 교사로 삼아 집권 3년 차에는 일자리와 평화 양쪽 모두에서 뚜렷한 성과를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신호입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특감반 의혹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입장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두 사안에 대한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권준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 특감반 김태우 전 수사관에 대한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공직자의 권한 남용을 단속해야 할 특감반원이 스스로 직분을 넘어선 감찰을 했는지가 논란의 본질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차원의 민간인 사찰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김 수사관 개인의 잘못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태우 행정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지금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가려지리라고 믿습니다. 청와대 특감반의 임무는 대통령 측근과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시하는 건데 적어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와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기재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에 대해선 다소 조심스럽게 입을 뗐습니다.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그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런 것은 뭐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국채 조기 상환 외압과 같은 주장은 자신이 접한 작은 정보만 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정책 결정은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 있는 결정하고 판단하고 달랐다. 그래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 대통령은 신전 사무관에게 큰 탈이 없어 다행이라며 이 문제를 너무 비장하고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라고도 충고했습니다. 민정수석실의 수사관 관리 책임이나 기재부의 신전 사무관 고발이 적절했는지 등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특검 수용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한 문 대통령의 첫 입장 표명이 향후 전국에 어떻게 작용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중입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3차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어제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오늘 새벽 0시 10분쯤 돌려보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문 대통령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해 공포심이 느껴진다며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들이 400일 넘게 굴뚝농성을 이어온 파인텍 노사가 노조원들의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두 번째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금 전에 교섭 타결 소식이 전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스타플렉스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 측은 오늘 아침 7시가 조금 넘어서 노사 간의 합의가 타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파인텍 노사가 어젯밤부터 밤샘 교섭을 이어온 끝에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합의 내용이 공개됐는데요. 이 합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과 또 책임 경영을 위해서 파인텍 대표이사를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맡기로 노사가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노조 측에서 요구해온 내용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공장을 정상 가동하고 조합원 5명은 업무에 복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고용은 올해 1월 1일부터 최소 3년간 보장한다는데 노사 양측이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곧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고요. 그리고 회사, 그러니까 파인텍은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를 노조로 인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는 이번 합의와 동시에 파인텍 사측은 소송을 중단하고 그리고 노조는 관련된 집회와 또 현수막을 즉각 철수하기로 했습니다. 이같이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금속노조 파인텍 지회 홍기탁 전 지회장과 박준호 사무장 두 노동자가 굴뚝농성을 시작한 지 426일 만입니다. 홍기탁, 박준호 씨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75m 높이 굴뚝에서 420일 넘게 단식 농성을 이어오다가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노사 간 협상이 잇따라 불발되자 지난 6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426일 동안 세계 최장기로 이어진 굴뚝 농성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파인텍 사태는 지난 2010년 스타플렉스가 한국합섬을 인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한국합섬의 새 주인이 된 스타플렉스는 1년 7개월 만에 경영난을 이유로 공장 문을 닫았고 이때부터 노사 간 충돌이 시작됐는데요. 권고사직과 정리해고에 반발한 타광호 씨가 지난 2014년 공장 굴뚝에 올라가 408일 넘게 굴뚝 농성을 했고 그 결과 노사는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스타케미칼이 만든 파인텍으로 옮겨서 일을 시작했지만 임금 협상 문제를 놓고 노사 간에 다시 충돌이 있었고요. 노조의 파업과 또 사측의 공장 가동 중단이 되풀이되면서 지금의 2차 굴뚝 농성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그동안 노조는 모기업인 스타플렉스가 자회사인 파인텍 노동자 5명을 직접 고용하거나 스타플렉스 대표가 파인텍 대표까지 겸임하라고 요구해왔는데요. 하지만 사측에서는 직접 고용을 거부하면서 지금까지 협상이 불발돼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스타플렉스, 모기업인 스타플렉스의 대표가 파인텍의 대표를 맡기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극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426일 세계 최장기 굴뚝 농성도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대균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북중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미 간 물밑 조율은 계속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고위급 회담 개최 여부가 무엇보다 관심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지지와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한 북중 정상회담. 그 결과 발표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침묵은 이어졌습니다. 국경 장벽 건설을 둘러싼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해결을 위해 뉴멕시코주로 향하는 길. 미중 무역 협상은 거론하면서 북중 관련 언급은 없었습니다. China, frankly, in many ways, to be far more honorable than Brian, Chuck, and Nancy. 지난해 3월과 5월 김정은, 시진핑 두 정상의 1, 2차 회담 직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입니다. 미 국무부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논평을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북중 밀착이 비핵화談판에 미칠 영향을 계산하며 신중한 대응을 견제하는 모습입니다. 북미는 그러나 조만간 고위급 회담을 열어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는 이달 15일 이후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다시 미국을 방문할 것이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김 부위원장이 방미하면 지난해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친서 외교를 재가동할지 주목됩니다. 문제는 미국 정부의 셧다운 사태가 길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치적 문제 해결에 매진하는 가운데 북미 회담 준비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일각에서 제기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입장차를 확인한 지식재산권 보호 같은 핵심 이슈는 고위급 협상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김영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다시 한번 낙관론을 피력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차관급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 속에 나온 첫 반응입니다. The economy is incredible. We're negotiating and having tremendous success with China. 이어 국경 장벽 예산 문제로 충돌하고 있는 민주당 대표들보다 중국이 더 낫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중국이 야당보다 훨씬 상대하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China is actually much easier to deal with than the opposition party.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에도 중국과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중국 상무부도 문제 해결의 기초를 마련했다며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双方在此次磋商中认真落实两国元首重要共识，就共同关注的贸易问题和结构性问题进行了广泛。 미국 언론들은 그러나 지식재산권 보호나 기술 강제 이전 같은 구조적인 이슈에 대해선 입장차를 크게 좁히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 대표부 대표와 류허 부총리 등 고위급 협상에서 본격談판이 이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YTN 김영수입니다. 건조한 대기 상태가 계속되면서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경북 영천의 한약재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12억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최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약재 제조 공장 3개동이 완전히 탔습니다. 큰 불길은 4시간여 만에 잡혔지만 불에 탄 한약재가 계속 열기를 내뿜으면서 밤 늦게까지 잔불 정리가 계속됐습니다. 이 불로 소방서 추산 1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실외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구 보관 창고에서도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창고 480제곱미터가 모두 탔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쓰레기를 태우다가 가구 창고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양계장에서 불이 나 건물 1200제곱미터가 모두 탔습니다. 이 불로 닭 4만 4천여 마리가 죽어
7,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정기적 원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군 당국이 과거 북한의 핵과 대량 무기 살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립한 용어였던 킬체인이나 대량 응징 보복 등의 용어를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방개혁을 통해서 전방위로 적의 핵과 대량 살상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력은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국방부가 그동안 사용해왔던 한국형 삼축체계라는 용어를 폐기합니다. 삼축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개념인데 핵과 대량 살상 무기를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킬체인,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그리고 북한이 핵과 대량 살상 무기로 공격할 때 보복하는 대량 응징 보복을 일컫는 말입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세 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 긴장이 완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그동안 용어 변경을 검토해왔습니다. 국방부는 군이 전방위로 핵과 대량 살상 무기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개념과 전력 구조를 보완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한국형 삼축체계는 대상 범위와 능력을 확장한 핵 WMD 대응 체계로 바꾸고 킬체인은 전략 표적 타격, 대량 응징 보복은 압도적 대응,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를 뜻하는 KAMD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비록 삼축체계 등의 용어는 바뀌었지만 이와 관련한 전력 구축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오늘도 나오실 때는 황사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밤사이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수도권과 충청, 전북 등 서쪽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반면 추위는 쉬어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0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이 높은데요. 낮 기온은 영상 5도까지 올라서 활동하기 한결 수월하겠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상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충청, 전북과 경북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전북 익산에는 주의보까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중서부와 전북 지역은 종일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5도, 부산 11도, 광주 10도, 대전 7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내륙 지역은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밤부터 남해안에는 5mm, 제주도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온 뒤 내일 아침에 그치겠습니다. 지리산과 제주 산간에도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추위가 주춤하면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호흡기 관리에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굿모닝 YTN 오늘 사법부 역사상 치욕의 날이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전직 대통령들도 줄줄이 불려나왔던 검찰청이긴 하지만 법과 정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법부의 구성원들과 국민은 오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출석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어지는 YTN 뉴스에서 관련 소식을 생중계와 속보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YTN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